믿기 어려운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명가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사의 혁명은 땅의 힘에서 태동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계획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민중운동이 바로 동학운동입니다. 동학운동의 중심 사상은 정감록의 계백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여자는 것이지만도 우리 역사에서 이보다 더한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상으로 볼 때 그러한 사상을 갖는 것은 세상을 뒤엎겠다는 혁명주의자들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1894년 3월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1860년 2월에 일어난 진주농민항쟁이 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던 시도가 비록 실패했지만 수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존재하면서 민중들의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갖는 사건입니다. 동학운동은 관리들의 학정에 모직에 일어난 반사적 항쟁인 진주농민항쟁과는 태동 배경부터가 크게 다릅니다. 그것은 민중들 스스로 왕정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켜보고자 했던 자상적 운동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동학운동이 태동하게 된 기반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사상적 배경은 당시 백성들의 공감을 받았던 정감록의 새로운 시대 창조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사정이 비슷했음에도 그 지역에서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특별한 저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동학운동 중심지의 땅과 동학의 지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의 삼글로 정봉준, 손아중, 김계남을 지칭하고 동학의 주무대는 전북정읍입니다. 예로부터 정읍 일대는 풍수지리 도참과 민족 종교의 보고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두성산 시루바위 아래에 정산교의 창시자 강정산의 유적이 있고 이평면 장너리에는 전봉준의 고가가 있으며 같은 면 하송리에는 만석보 유적지가 있고 덕천면 항리에는 황토인 전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부면 신중리에는 동학행면 모이탑이 있고 산해면 동국리에는 많은 명당들이 있어서 신비감마저 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결서들이 이곳을 편편금, 즉 모든 땅의 조각들이 하나같이 금싸르기 같은 땅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한 가문이나 한 가족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질병과 전쟁과 흉년의 삼재가 없는 계백의 신천지를 추구한 인걸들이 찾아 나섰던 풍수적 명당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지세가 평사나간이라고 하는 넓은 들판 가운데로 지기가 융성한 조그마한 산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대어 마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위는 흠준한 산세로 가려져 있는 산간의 대분지 형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사나간터는 외부와 단절된 분지지형 특유의 주변 산세가 공간적으로 고립성을 확보해 줍니다. 공간의 고립은 시간상의 고립도 보장해 주는데 이미 계백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만큼 그들에게는 역사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억압과 굴욕의 역사로부터 해방된 이상세계를 건설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봉건적 위계 질서를 벗어나 위아래 없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배고프지 않으며 정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완벽지향의 혁명가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풍수가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봉준은 지간일을 한 적이 있으며 손아중은 정읍군 가교리 출신으로 한문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20대에 처남을 따라 십성기를 찾기 위해 지리산 청학동으로 들어갔다가 때마침 영남을 휩쓴 동학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김계남은 풍수지리에 입각한 피남보신의 땅을 찾아 정읍의 지검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동학의 지도자들은 철저히 풍수 확인인 셈입니다. 결국 그들은 풍수지리에 바탕을 둔 땅을 기반으로 하여 동학과 계백의 꿈을 전쟁을 통한 혁명으로 실현시키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풍수가 최초로 태동할 때의 이상인 국토 전체의 명당화와 모든 백성이 잘 사는 땅을 만드는 꿈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사상과 꿈 그리고 땅이 융합된 강력한 혁명은 당시 조정의 힘으로 제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 군대가 개입한 외세의 힘에 의해서 혁명은 참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우리 강토를 감정한 후 어친왕은 동학혁명의 본고장인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나라를 내줄 바에 차라리 당시 동학군에게 나라를 내주는 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일본군의 개입을 요구했던 잘못된 판단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그것이 세상을 뒤바꾸는 천지개벽으로 지배계에 정해지는 엄청난 아픔일지라도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린 굴욕과 천추의 한과는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을 수 있었던 엄청난 역사의 저변에는 땅에 대한 강한 믿음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심성에 얼마나 넓고 깊게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한국 전통 풍수가 개인의 사역보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현대인들의 땅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